내시묘역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고요. 그리고 내시묘역의 자취마저 사라졌다는 사실이 안타까움을 더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안타까움이 오히려 이 길의 이야기를 더 깊게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북한산 둘레길 10구간을 걸어보려고 합니다. 내시묘역길이라고 부르죠. 왼편으론 창릉천이 흐르고 있는데 며칠 전에 비가 좀 내렸죠. 그래서 오늘은 보기가 괜찮습니다. 이 하천은 어떨 땐 냄새가 좀 나죠. 아마 가물된 그런 모양입니다. 오른편엔 다육이 농장이 있어요. 15년 전 가격으로 판다라는 건데 지금부터 15년 전이면 2010년경이죠. 그땐 다육이가 진짜 인기였죠. 이른바 베란다 정원이나 힐링 같은 키워드와 맞물리면서 다육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초창기였기 때문에 다육이가 꽤 비싼 값에 팔렸었죠. 북한산 둘레길 안내판과 표지판이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지도 찾아볼 필요 없이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죠. 효자동 방향으로 가라는 거고요. 도로가로 나가야 됩니다. 오늘 30도까지 올라간다는데 벌써부터 더위가 느껴집니다. 앞에 보이는 건물은 군부대입니다. 그늘이 없습니다. 가로수 그늘이 전부인데 벌써부터 덥습니다. 북한산 둘레길 걷다 보면 이런 구간이 가끔 나타나죠. 지도 잘 보고 산기슭으로 들어가는 초입에서부터 걷기 시작해야 되는데 오늘은 실패입니다. 백화사 방면으로 오른쪽으로 꺾어서 들어왔고요. 계속 이런 길을 따라서 걸어 올라가야 됩니다. 멀리 북한산이 보이죠? 정말 보기 좋습니다. 봄이나 가을에 이 길을 걸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동네는 한적하네요. 얼핏 봐도 비싸 보이는 집들이 많고요. 텃밭도 있고 전원주택 단지 느낌이 나죠. 요즘 대형 카페가 북한산 주변에 많이 생겼던데 여기도 하나 있습니다. 카페 309라는 이름인데요. 누가 여기까지 와서 차를 마시나 싶지만 아마 주말이면 여기도 많이들 오시겠죠? 자, 드디어 숲으로 들어갑니다. 여길 지날 땐 늘 이렇게 풍경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백화사라는 절에서 들리는 소리입니다. 오른편엔 동현농산이 있고요. 왼편으로 둘레길이 이어집니다. 드디어 그늘입니다. 벌써 시원합니다. 새소리도 좋고 바람이 산들산들 불어오니까 이제야 살 것 같습니다. 길 양옆으로 울타리가 설치돼 있죠. 특이하죠. 상당히 특이합니다. 왼편은 흔히 볼 수 있는 철제 펜스인데 오른편은 좀 오래된 그냥 철조망이죠. 이런 울타리는 대부분의 경우에 산짐승이 사람 다니는 길로 넘어오지 못하게 하는 목적으로 설치한다고 하죠. 어쨌거나 새소리도 너무 좋고 바람이 부니까 둘레길 걷는 맛이 납니다.
여기 길 이름이 내시묘역길이죠. 조선시대 때 내시들이 죽으면 이 동네에 묻었다는 거잖아요. 그 생각을 하면서 이 길을 걸으면 좀 으스스합니다. 철조망까지 쳐져 있으니까 좀 더 쓸쓸하고 좀 더 오싹한 네, 그런 느낌이 들죠. 걷다 보니까 안내판과 비석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드디어 내시묘역과 관련된 유적을 하나 보는구나 했지만 아니었고요. 이 비석은 1614년에 세워졌고 당시 임금이 이해룡이라는 관료에게 토지를 하사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보면 이 땅에 함부로 들어와서 소나무를 베어가지 말라. 네, 이런 내용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재밌죠? 선물로 땅을 줬다는 건데 선물로 주려면 논이나 밭을 줘야지 왜 임야를 줬을까? 그리고 소나무를 베지 말라. 이건 도대체 뭐지? 이런 의문들이 생기더라고요.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첫째로 1614년, 그러니까 이 비석이 세워진 1614년은 임진왜란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죠. 전후 복구 작업이 한창이었을 거고요. 그러니까 함선도 만들어야 했고 궁궐과 성곽도 수리해야 했습니다. 이때 양질의 소나무가 필요했겠죠. 소나무가 금값이었을 겁니다. 둘째, 왕이 이해룡에게 선물로 준 이 땅은 국가가 지정한 소나무 보존림이 조성되어 있던 곳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자면 왕이 이해룡에게 국가 전략 자원을 지키는 임업 관할권을 부여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 선물로 소나무나 잔뜩 있는 땅을 주나 싶었는데 이건 당시 시대적 배경을 알고 나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소나무 보호권, 감독권 자체가 당시엔 상당한 이권이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노란 버스 보이시죠?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스쿨버스입니다. 북한산 초등학교라는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북한산 초등학교. 공립학교죠. 꽤 오래된 학교입니다. 1966년에 지었다고 하죠. 서울에서 제일 아름다운 학교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고요. 학생 수가 많지 않죠. 한 8, 90명 정도 된다고 하고요. 교사당 학생 비율이 1대 9 정도 된다고 하죠. 한번 들어가 보고 싶었는데 출입 금지 편말이 걸려 있습니다. 하긴 등산객들이 많이들 들락거렸겠죠. 제가 교장이라도 이렇게 출입 금지 편말을 걸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나고 있는 건물은 북한산성 탐방지원센터입니다. 쭉 직진하면 원효봉과 백운대가 나오죠. 저는 왼편으로 꺾어서 둘레길을 계속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식당이 많죠. 오래된 맛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식사 시간이 겹치면 여기서 밥을 먹고 쉬어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서 오늘 점심을 먹었는데요. 가야 밀 냉면집에서 드디어 밀면을 먹었습니다. 평일이라 오래 기다리지 않고 들어갈 수 있었고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오고 싶더라고요. 자, 각설하고 저기 보이는 나무 다리를 건너서 계속 길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곡도 정말 좋죠. 여름엔 늘 시원한 물이 흐릅니다. 특히 비 오고 난 다음 날은 여기가 그냥 천국이죠. 단 들어갈 순 없다는 거. 네, 그냥 눈으로만 봐야 한다는 거. 이게 단점이죠.
여기도 묘역이네요. 혹시나 내시 묘역인가 했는데 역시나 아닙니다. 이곳은 왕족의 무덤입니다. 설명하려면 좀 복잡하던데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조선의 11대 왕이 중종이죠. 그 왕의 아들 중에 하나가 낳은 둘째 아들, 네, 그러니까 중종의 여러 손자 중에 하나가 서흥군이라는 사람인데요. 지금 지나고 있는 묘역은 바로 서흥군과 그 자손들이 묻혀 있는 곳입니다. 복잡하죠? 그냥 왕족의 무덤이다. 이렇게 알고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둘레길 19간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 아직도 내신묘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집에 와서 찾아보니까 없는 게 맞더라고요. 정확히 말하자면 원래는 있었는데 없애버렸더라고요. 설명을 좀 드리면 2003년에 진관동 백화사 인근에 내시묘역 45기가 발견됐습니다. 국내 최대 최고 규모였고 보존 상태도 양호했다고 하죠. 바로 이때 그 묘역을 그냥 문화재로 지정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관련 부처가 그 지정 절차를 미루어뒀고요. 그러던 와중에 그 묘토를 후손들이 팔아버렸다고 합니다. 액수도 정확히 나오더라고요. 4억 8천만 원에 팔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2012년의 일이고요. 그 이후로 묘역은 파헤쳐졌고 유골은 모두 화장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걷고 있는 둘레길 19간의 이름은 내시묘역인데 실제 묘역은 없는 거죠. 자, 또 갈림길이 나오는데요. 직진하게 되면 사유지입니다. 둘레길이 아닙니다. 표지판 잘 보시고 왼편으로 꺾어서 내려가야 됩니다. 계속 내리막이고 조금 가다 보면 마을이 나타나고요. 작은 교회가 보이면 제대로 찾아오신 겁니다. 골목골목 잘 찾아서 조금만 더 내려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 교차로가 또 나오는데요. 이곳이 둘레길 분기점입니다. 19간이 끝나고 11구간, 그러니까 효작길 구간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오늘 둘레길 19간 함께 걸어보니 어떠셨습니까? 초반에는 진짜 햇볕이 너무 강해서 그늘 하나 없이 정말 힘들었는데요. 백화사 왼편 산기슭으로 접어들면서부터 시원한 바람과 그늘 덕분에 한결 편안한 산책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시묘역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고요. 그리고 내시묘역의 자취마저 사라졌다는 사실이 안타까움을 더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안타까움이 오히려 이 길의 이야기를 더 깊게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스토리텔링을 잘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게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무더운 구간을 견뎌내고 숲의 선선함을 만끽하신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원한 음료와 함께 오늘 여정의 추억을 곱씹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